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19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2중단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소단원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2소단원 3.1운동의 전개와 영향인데요. 모두 191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10년대 무단 통치와 식민지 수탈체제 확립으로 봤다면 오늘은 그에 대항해서 한국인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역시 3.1운동도요. 19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10년대네요. 1910년대의 독립운동의 끝판왕 3.1운동 우리가 같이 볼 거고요. 교과서는 178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목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10년대 국내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특징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3.1운동의 발생 배경 및 전개 과정 및 의의와 영향을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연표 보시면요, 한 3개 정도 단체가 나와 있는데요. 11년 경학사, 12년 독립의금부, 15년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문이 2개 나와 있네요. 17년 대동단결선언, 19년 2월 28 독립선언, 19년 3월 3.1운동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운동에서는 기미독립선언서라는 게 같이 또 나오게 되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오늘 용어 중에서 아까 앞에서는 안 나왔던 단어가 바로 그렇죠.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신민회에서 삼원보에 설치했었던 그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따가 얘기 나올 겁니다. 자, 국내 비밀결사 국외 독립운동 기준 얘기 나오는데, 자, 국내에서는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외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렇죠, 여러분들. 한국 땅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좀만 눈은 밖에 나면 바로 가서 얻어 터지니까 태형을 당하게 되니까 거기서 비밀결사 혹은 외국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국내 비밀결사 활동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 위에 있는 2개 단체가 좀 중요합니다. 그 한능검이나 있는데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독립의군부, 그리고 대한광복회라는 것이 있는데, 자, 먼저 시기는 1912년, 1915년 되겠고요. 자, 독립의군부 같은 경우는 고종의 비밀 지령으로 수립돼서 이 고종의 복벽을 위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복벽이라는 것은 임금을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이 벽이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을 회복시킨다. 즉 재정이든 왕정이든 아무튼 이 고종을 다시 황제로 올리겠다는 거죠. 자, 이들은 굉장히 순진한 계획이 있었는데요. 조선 총독부에 국권을 반환하라는 요구서를 제출하려다가 실패에 머물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단체가 있었고요. 1915년엔 총사령 박상진 총사령으로 하는 대한광복회가 있었는데, 이들은 공화주의를 추구합니다. 위에 있는 그 독립의금부와 복벽주의 했던 거랑 완전히 반대되죠. 자, 이들은 의연금을 모금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핵심 인물이 체포되면서 실패에 돌아가게 되고요. 자, 이후에 조선국민회입니다. 같은 해네요. 15년도 평양 숭실학교 졸업생 등이 같이 조직했는데 군장은 모집했는데 실패했다. 자립단 1915년 향남 단천 비밀결사였는데 역시 경찰이 발각되어 실패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에 있는 2개 단체가 국내 단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비밀결사였고요. 자, 2번 갑니다. 국외에 건설된 독립운동 기지를 정리해봅시다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어지럽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간단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만주가 이렇게 있고요. 만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남쪽 지역을 남만주, 이쪽 동쪽 지역을 동만주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간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요, 여기 사실 간도는 아닌데 간도를 이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역은 남만주이면서 서간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동만주 지역은요, 간도 글씨 입장에서는 북쪽이죠. 그러니까 동만주이면서 북간도인 겁니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식으로 좀 각각 지명을 부르는 그런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를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업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자, 보시면 남만주 즉 서간도 지역에는요, 자, 경학사로 시작되는 단체가 있었어요. 아까 연표에서도 봤네. 1911년 경학사 조직. 그게 바로 신민회가 만들었던 그 단체고요. 한인촌이죠. 자, 이게 이름이 바뀌어요. 부민단에서. 그리고 또 한족회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신흥강습소. 이것이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옆에 가시면 삼원보에 설치했다. 신민회에 의한 거였다라는 것이고, 우리 이회영 선생님, 이시영 선생님, 이상용 선생님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동만주로 갑니다. 동만주는 북간도라고도 불리죠. 자, 이 룽징 지역에는요, 같이 교육기관이 많았어요. 서전서숙, 그리고 명동학교,
그런데 이 명동학교는요, 위에 있던 서전서숙을 계승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길, 또 옌지라고도 불리는데, 이쪽은 간민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간민회가 이름이 대한국민회로 바뀌게 되고요. 이 예하라는 것은 어떤 단체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대한국민회 밑에 국민회 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군대예요. 근데 이것을 대한국민회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면 단체 이름이 대한국민회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왕칭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대종교 계열의 단체인데 나중에 사관 양성소로 또 세우게 되면서 이들이 나중에 북로군정서, 그 십리평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북로군정서군으로 재편되는데 여기에 대장이 바로 그 백야 김좌진 장군이었습니다. 또 유명한 분이에요. 자, 연해주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기준으로 해서 연해주인데요. 뭐 이렇게 같다기보다는 연해주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하겠죠. 자, 아무튼 여기서는요 또 이름이 바뀌는 단체들이 있어요. 성명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권업회로 바뀝니다. 일하는 것을 권하는 곳이에요. 권업회. 뭔가 독립운동단체라는 것을 좀 감추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나중에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고요. 또 다른 단체가 있어요. 전로라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전 러시아 지역의 한족회 중에 중앙총회라는 단체가 여기 있었는데 나중에 대한국민의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미주는 미국 지역이에요. 여기는 대한인 국민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안창호 선생님께서 활동을 하셨고요. 자, 3번 갑니다. 이외 국외 독립운동 활동에서 특기사항을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대동 단결선언 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 독립선언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독립의지, 대동단결선언은 독립의지를 보이면서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다라고 얘기하면서 박은식 선생님과 신채호 선생님, 즉 두 민족주의 사학자께서 이것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독립선언서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민주공화제 얘기하죠. 위에 대동단결선언 이것도 사실 공화제잖아요. 그렇죠? 공화정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거죠. 그렇죠? 자, 이들은 평화 평등 가치를 위해서 또 독립을 이루자라고 하는데 조소왕 선생님 계시고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 계십니다. 여기 있는 이름들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되니까 유념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3.1운동 가게 됩니다. 3.1운동이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데 왜냐면 한국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민주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해서요. 4번 갑니다. 3.1운동의 배경 묻고 있고 5번은 전개과정, 6번은 의의 및 영향을 묻고 있는데 자, 보시면 1918년 말에서 19년까지 무슨 회의가 있냐면 바로 파리 강화회의가 있었죠. 여기에 김규식이라는 분이 파견되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렇죠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민족의 한국인들이 굉장히 독립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뽐뿌가 오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 지역에서 대한인 국민회의 외교 활동이 또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제1 즉 일본에 있는 한국 유학생 단체인 조선 청년 독립단 이란 단체에서 도쿄에서 독립선언서 발표해버려요. 그게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1919년 2월 8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탄압을 당했겠죠. 자, 그리고 국내 종교계 지도자들이 민족 대표 33인을 구성하게 되는데 조금 생뚱맞아요. 왜 그랬냐? 당시에 여러분들 그 1919년 1월 말쯤에 1월 20 며칠이었어요. 그때 고종이 사망하는데 그때 당시에 루머가 하나 돌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독살당했다는 썰이 돌게 돼요. 그래서 고종 독살설이 돌게 되면서 뭔가 사람들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거죠.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이 이거 뭔가 이 힘을 활용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선언을 준비했고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기미 독립선언서라는 것을 발표해서 전국에 배포하게 됩니다. 기미라고 하는 것은요. 1919년의 해를 가리치는 그 이름입니다. 마치 우리가 임진, 을미, 갑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1919년은 기미년이었어요.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전개 과정인데요. 먼저 시작한 것은 그렇죠. 서울 땅의 탑골공원에서 시작을 했죠. 즉 도시, 서울에서 시작한 거죠. 도시에서 시작해서 농촌으로 막 확산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외국에까지 확산되게 되었고요. 자, 3.1운동의 의미 영향인데요. 자, 그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초월해가지고 자주 독립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거죠. 사람들이 무단 통치하에서 얻어맞고 싶어서 우리는 정말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그런 민족이라서 그런 사람들에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두 뛰어나가서 독립을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게 되죠. 저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보게 된 거죠. 그럼 일제가 세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놓고 때리는 무단통치에서 딴 데 데려가서 안 보이는 데서 때리는 문화통치로 변화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서글픈 장면이죠. 변화하긴 했는데 이것마저도 결국 독립운동을 탄압하려는 그런 한 방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반성이 없었죠, 일본은. 자, 그리고 나서 이 민족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하고 싶어 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겠다.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지의 임시정부들이 마구마구 들어서게 되는데 이거 선생님도 다 모를 정도로 많아요. 한 67개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3개만 추려서 배울 건데요. 임시정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조직적인 독립운동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통합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통합운동. 우리 좀 힘을 합치자. 그래서 하나로 합친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3.1운동의 중요한 영향 중 하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에 단원명이 있었죠. 요거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3.1운동은요. 노동자와 농민, 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나 봐.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는 고양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920년대에 노동자운동이나 농민운동이 활발해지는 어떤 밑거름이 되었다, 발판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으로 밑거름이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2달 있다가 5월 4일에 중국에서 오사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게 사실 일본이 1차 대전 승전국이었는데 건들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반대해서 중국인들이 일으켰던 운동이 바로 오사운동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향을 줍니다. 아니 저기 저 조그만 조선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중국인들도 뭐 좀 보여줍시다 하면서 일어나게 됐던 거고요. 또 다른 나라 아시아 각국 민족의 운동에 또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라는 것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3.1운동과 그리고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과 3.1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